까뮤 ENC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8.6%가 증가했습니다. 두퐁 T회전율 1.8회전으로 성과지표를 바꿔봤고요. PBR은 0.78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이것을 소개했는데 약간 내용을 바꿔서 다시 소개합니다. 미 민주 트럼프 측에 30억 건넨 한국 기업 정조준 잠재적 뇌물, 민경호 기자가 SBS에서 8월 7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까뮤 ENC는 부동산 사업에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까뮤 ENC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37번 길 57, 1978년 설립 이후 프리캐스팅 콘크리트 제품 제조 설치와 일반 건축물의 건설 토목공사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 종속기업인 한국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박판 생산, 각종 레토르트 파우치 및 의약품 등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데 2023년 12월 27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1,580원으로 1년 전보다 34.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PBR은 0.78로서 17% 상승했습니다. 주요 주주는 베이스가 44.7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후니드가 5.9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의 최대 주주는 김수성 씨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86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1분기보다 무려 121.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26억 원으로 갑절인 248.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 비율의 갭이 100 플러스 127.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등했다 이렇게 우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경비는 66.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7로서 영업이익 114억 9,600만 원, 168.6%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7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간 재고 회전율은 16.42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으로는 영업이익이 164.6%가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율이 1.1% 하락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락했는지 분석을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슬롯 매출 재료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경비 면에서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재고자산은 완성주택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원자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성주택이 3억 1,6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2년 연속 이 완성주택이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잔액이 3,824억인데 연간 올해 매출량에 유사할 것으로 봐서 수주 잔액이 1년치 정도밖에는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방식이죠.
회계기간이 들어가서 전년도 2월 잔액 얼마에서 올해 수주액이 얼마, 기 납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기간이 없는 거니까 좀 속된 말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좀 비하합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25억 2,7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돼 있으면은 원재료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353억 1,300만 원으로 무려 270.8%가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27억 8,600만 원으로 250.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66.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27억 8,7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47억 4,100만 원을 뺀 380억 4,500만 원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재료 비율은 46%로 17.2%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2차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이 없는데 비성분에 표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과거에는 뭐 상품 매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적절히 좀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품은 분명히 재고자산 명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 1번은 그 완성주택 감소액이죠. 그런데 비성분 재고자산은 마이너스 25억 2,700만 원, 갭이 28억 4,300만 원인데 그것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원자재 및 기타 뭐 저장품, 미착품 이런 것들의 금액으로는 일치합니다.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PQ 총 건설 비용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하고 일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상 전체 재고 증감액은 올해 1분기는 4억 9,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1억 7천만 원 영업이익 갭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62억 8천만 원 집행이 됐는데 무려 95.5%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거꾸로 159명으로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연봉이 4억 960만 원이나 됩니다. 전년도에는 2억 수준이 됩니다. 이건 건설 대기업보다도 전년도 뭐 건설 대기업이 좀 높긴 높은데 그거 수준이라 하더라도 올해 4억이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구심이 들어가냐면은 인건비가 사무직 외에는 톤내기 체제이냐, 물량으로 많이 처리하면은 뭐 밤을 새서 작업을 했든 어땠든지 간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미국 트럼프 아들 로비 재원 마련으로 이 인건비에서 마련한 거 아니냐. 30억이라는데 한 여기에서 한 8억 정도 만들고 딴 데서 한국 알루미늄 같은 데서 또 좀 만들어 가지고 한국 알루미늄에도 그런 의심을 좀 해봤죠. 30억 뇌물성으로 줬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비정상적인 게 이제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성분 내역을 보면은 급여가 이렇게 79억 5,4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 이럴 수가 있느냐. 직원 수는 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뭔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완성주택인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처럼 미천고공사 계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완성주택 재고 회전율은 평가지표로 비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두펑 T회전율로 대체해 봅니다. 그래도 역방향은 역방향인 거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3개월에 1.2회전, 매입채무 지급속도 1.3회전 더 약간 빠릅니다. 그리고 현금 버퍼는 9.7%로 전년도 1분기보다는 버퍼율이 내려갔습니다. 듀퐁 ROI 자본회수율 24%, 13.6% 상승했고 앞에 경영평가지표로 대표로 내세운 게 T회전율, 매출 나누기 자본총계 85.7%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적용해서 회전율은 올라갔고 수료분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1, 2차 추론에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오른 거로 인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철근, 레민, 토, 시멘트인데 이 1.7% 상승이니까 오른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상징적으로 대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철근, 레미콘, 시멘트가 이제 프리캐스팅 콘크리트 그거에 들어가는 건 모양인데 전체 그 원자재 비율의 1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다른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 아니냐. 건축공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알 방법이 없죠.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그 건설사들은 그 프로젝트별로 없기 때문에 다 발표들을 안 하는데 제가 건설업에서 실무를 한다면은 그 건설 노임 단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인건비가 건설업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노임 단가를 집어넣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은 원자재 가격은 불변으로 나오고 10%대 영향뿐이 안 되지만 수주 판매가는 공시가 불가한 것으로 회사는 표현하기 때문에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위에 고정적으로 붙여놓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그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면은 도매 물가 성격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선행됐을 때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거니까 도매 물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도매 물가를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집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그런 역할도 안 하고 있죠. 뭐 하는 은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간판은 물가 안정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무려 전년도 실적보다 121.2%가 증가를 해버렸죠.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운영경비를 1 더하기 300%하고 영업이익도 1 더하기 300%에서 이 목표 금액을 수료분율로 나누면 3,475억 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재료비도 동일하게 1 더하기 300%에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예측하는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작년에 예측했다면 1,571억 원을 했는데 실제 결산서에 보면 2,395억 원에서 차이가 34억 4천만 원, 아니 34.4% 제가 적게 예측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점쟁이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죠. 작년도 1분기 지나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예측할 때. 근데 이미 오버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좀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의 그 손익분기점은 10.3월에 도달합니다. 올해는 9.5월로 좀 땡겨집니다. 0.8개월 정도, 한 25일 정도 앞서서 막 아주 그냥 한 달 가까이 땡겨진다고 보면은 돈 벌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냥 300% 그냥 가져가는 거로 하고요. 3,470억 한다고 했을 때 한 453억 남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 달성도 몇만 원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도 그 손익분기점은 9.5월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좀 노력을 하자. 티회전율을 2회전 하는 거로 해가지고 하면은 매출액이 3,831억 원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91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와 증가했을 때 두 가지 매출 원가를 고려해야 되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의 판매 금액과 재고가 증가했을 때 판매 금액을 각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낮게 팔아도 목표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업 입장에서는, 건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역풀림 견적을 이번에는 해보는 거로, 실제 나가는 것보다 조금씩 낮춰가지고 이거를 그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35만 4천 원, 뭐 톤당 그 프리캐스팅 가격에 비율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그 스루프 쪽에서는 34만 7천 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예상보다는 한 4만 5천 원 남기를 기대했는데 33,740원 남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노력한 만큼 똑같이 3,831억 원을 할 경우 매출 원가율 변동 없이 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5,379원 정도 오르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34만 7천 원의 그 PC를 팔았을 때 스루풋은 4만 5천 원대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33,700원, 재고 증가 시에는 35,400원. 그리고 매출액을 더 늘렸을 때 스루풋은 매출이 증가한 만큼 그것도 올라가 가지고 59,161이 남는데, 원가 회계는 추가 생산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더 판다. PC를 이렇게 했을 때 35,400원 했었는데 39,000원 밖에 오르질 않습니다. 그 조금밖에 상승이 안 되죠. 그리고 스루풋보다도 한 다시 100만 원 단위 들어온다면 200억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출 원가율을 내려야 한다면은 이 84.8%를 내려야 돈이
5만 9천 원 남는다고 한다면은 재고 생산을 해서 재고를 늘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낮출 것이냐, 또는 운영 경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이 운영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만, 과잉생산 더핑하지 말자, 그리고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공산주의 원가회계를 스루봇 회계로 전환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